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요즘 여행 트렌드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고 가는 여행에서 벗어나 머물고 경험하고 일까지 함께하는 형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전남 관광도 크루즈, 워케이션, 체류형 관광 등 새로운 관광 모델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영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와 전남관광의 현재와 미래 전략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먼저 시청자분들 가운데 전남관광재단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 김영신입니다. 우리 전남관광재단은 올해로 설립 6년 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는 전남 관광의 자원을 발굴하고 마케팅하여 다시 찾고 싶은 전남을 만드는 관광 플랫폼입니다. 섬, 바다, 미식 등 전남이 가진 독보적인 자원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브랜드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관광 인력 양성, 관광기업 육성, 전라남도 대표 축제 운영, 국내외 마케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요즘 전남관광 분위기 좀 여쭙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보시는 지금 전남관광의 현재 수준을 평가하신다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코로나로 위축된 관광 산업이 이렇게 잠시 활력을 찾는 듯 했는데요. 이 비상계엄과 또 제주항공기 사고, 또 경기 침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작년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이런 걸 타개해가지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메가 이벤트도 준비했고 또 관광 홍보도 많이 했고 여행업계 지원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6천만 명이 오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었고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하는 그 관광 중에서 단순히 이렇게 보는 것 보고 느끼는 것보다는 체험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관광 위주로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제가 발표 자료를 좀 봤더니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약 6,400만 명으로 집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난해 전남 관광의 가장 큰 성과를 뽑는다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까요? 네, 이 관광이 1년간 해서 큰 성과가 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이 코로나 이후에 전라남도 방문회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국제 메가 이벤트도 했고 해서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한 3천만 명대로 떨어졌는데 작년에는 6,400만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작년에 우리 재단에서 명랑 대첩 축제 행사를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에만 17만 8천 명 관람객들이 방문해가지고 어떤 국내 대표 역사 문화 축제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통해서 순 직접 경제 효과가 전년 대비 31% 증가한 148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기여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여수 크루즈 관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7항차에 약 8천 명 정도였던 게 올해는 26항차 3만 명 정도 입항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크루즈 관광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부분이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그 전 세계적으로 크루즈 관광 수요가 빠르게 이렇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이렇게 폭발하면서 아시아 크루즈 시장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고 이에 따라서 그 신규 기항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동북아 지역의 외교 환경 변화입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 변화 등으로 기존 항로 운영에 일부 제약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대체 기항지로 한국, 특히 여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전남과 여수시의 선제적인 유치 노력입니다. 항만 인프라 개설과 함께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마케팅 그리고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실제 입항 확대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맞물려서 2026년도 올해 기존 26항차에서 추가로 13항차가 더해져서 총 39항차 약 10만 명 정도가 전남을 크루즈를 타고 이렇게 방문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크루즈 관광을 어떤 전남 관광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그렇게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에 반해서 지난해를 돌아보실 때 네. 조금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가장 아쉬운 게 무안 국제공항 재개항 지연입니다. 그래서 무안 국제공항 재개항이 이렇게 장기간 미뤄지면서 외래 관광객 유치를 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항 이용이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목표했던 분야에서 그만큼 성과를 거두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항 활성화가 더뎌짐에 따라 무안공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역 내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여행사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공항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기 위한 전방위적인 어떤 홍보와 캠페인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는 운항 재개에 대비해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안전한 공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문제점으로 무안공항 문제를 뽑으셨는데요. 무안공항 문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안국제공항의 재개항이 계속 미뤄지면서 지역 여행업계의 어려움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전남도와 관광재단, 한국공항공사가 지원 협약을 체결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안 국제공항 재개항이 지연되면서 지역 여행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와 관광재단 또 한국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여행업계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한시적으로 약 1억 규모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사업은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여행사를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바운드 경우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양양 등 한국공항공사 관할 공항을 통해서 입국한 10인 이상의 외래 관광객이 전남에서 1박 이상 숙박했을 경우 1인당 15,000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고 전남 광주 소재 여행사에는 지원금의 20%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웃바운드 경우에도 동일 공항을 이용해 10인 이상의 단체 해외 여행객을 운영할 경우 공항별로 1인당 5,000원에서 최대 10,000원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특히 과거 무안공항 국제선 운영 실적이 있는 여행사에는 지원금이 이렇게 2배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네. 이번 지원 사업은 무안공항 재개항 전까지 지역 여행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타 지역 공항과 연계한 관광 수요 회복을 유도하는 데 그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남 관광의 미래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체류형 관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관광 산업에서 워케이션이나 생활 관광 그리고 로컬 체험형 관광이 중요한 흐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관광 수요에 전남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성화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 전라남도는 풍부한 해양, 섬, 산림 자원을 기반으로 한 청정 이렇게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는 힐링형 워케이션으로 이렇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업무 친화적 자연 환경은 일의 집중과 휴식을 동시에 추구하는 워케이션 수요에 맞아가지고 차별화된 강점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정원 관광, 해양 치유, 전통 한옥 체험 등 다양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결합하여 단순히 체류를 넘어선 체험 중심의 워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도 우리 도만의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경제가 살아나려면 체류형 관광이 중요한데 또 다른 전략이 혹시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그 전남은 이렇게 청정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한 그 힐링형 워케이션의 최적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블루 워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483개 기업에서 4,581박을 판매하는 그렇게 숙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를 거뒀는데 앞으로 이제 한옥이라든지 사찰 음식이라든지 우리 전남만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결합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 워케이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또한 대표 관광 상품인 남도 한 바퀴에 기존에는 당일 여행만 했는데 1박 2일 코스와 체험 템플 스테이를 접목해 가지고 더 오래 더 깊이 머무는 여행으로 이렇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체류형 관광의 핵심은 다시 오고 싶은 편안함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남만의 따뜻한 정과 독보적인 자연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이 내 집처럼 머물며 힐링할 수 있는 글로벌 체험형 관광 거점을 그렇게 완성해 보겠습니다. 네. 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전남과 광주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 추진하는 남북권 관광 광역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권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4년부터 33년까지 10년간 이렇게 추진되는데요. 예산이 총 3조 원이 이렇게 투입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1조 3천억 원이 이렇게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남북권 본사업이고요. 우리 재단이 하고 있는 지능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2,100억 정도 되는데 거기도 이제 우리 전라남도가 700억 정도 이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능 사업에 공동 사업이 있고 특화 지능 사업이 있는데 공동 지능 사업은 5개 시도가 공동으로 한 사업이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어떤 지역의 새로운 관광 루트를 조성해 가지고 국내외 여행자들이 남북 권역을 하나의 관광 벨트로 인식하게 만드는 이 광역 루트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지역 소도시들의 로컬 매력과 가치를 살려 관광 상품화하는 로컬 투어랩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화 사업으로는 우리 전라남도만의 사업인데요. 우리 남도에 산지한 고택과 고찰, 한옥, 또 남도 음식, 명인명가 등 체류형 자산과 미식 자원을 발굴해서 상품화하고 또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이렇게 남북권 어떤 특화 산업을 이렇게 진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북권 진흥 사업이 향후 10년간 이렇게 전남 지역에 관광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미래 관광 청사진을 제시해가지고 10년 뒤에는 어떤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매력 가득한 글로벌 관광 명소로 탈바꿈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 관광 루트도 중요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아까 소도시 얘기도 잠시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전남 소도시만의 매력을 살리는 관광 콘텐츠 발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지? 네, 그래서 어떤 지역의 특색과 공동 진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 로컬 투어랩 운영 1단계 사업 중에 소도시 여행 권역 육성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의 3개 권역을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도시 여행 매력과 관광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및 관광 상품 개발로 어떤 지역의 생활 인구 유입과 관광 기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1권역에는 나주, 무안, 한평, 영광이 돼 있고요. 2권역에는 해남, 신안, 완도, 진도, 또 3권역인 장흥, 고흥, 영암, 강진을 대상으로 24년부터 28년까지 한 40억 정도가 이렇게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민과 지역 관광 사업체로 구성된 민간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특색 있고 매력이 넘치는 로컬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상품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노퀄리티 감성을 중시하는 최근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여 단순한 지역 관광을 넘어서 관광객이 지역에 오래 자주 머물면서 전남의 매력적인 소도시 지역과 지역민의 삶과 이야기를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고 또 지역민과 관광객이 진정한 교류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전남 소도시 관광 활성화 상품 개발을 해서 소도시의 어떤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킬 그럴 계획이고요. 또 고택, 미술관, 폐산업시설, 또 바다와 섬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등에다가 전남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유니크 베뉴를 선정해가지고 관광과 마이스가 결합된 이렇게 로컬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니크 베뉴를 거점으로 지역 주민과 민간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콘텐츠를 발굴해서 어떤 지역의 고유한 스토리가 살아있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또 이를 국내의 마케팅과 연계해 지속적인 방문 수요로 이렇게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남 어찌보면 적지만 특별한 도시들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서 차별화된 관광 경쟁력을 이렇게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전남 관광 상품 가운데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순환형 순환버스,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 한 바퀴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장 인기 있었던 코스는 어디고 뭐 올해 어떤 코스들이 운영되는지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전남의 구석구석을 전용 투어버스로 다니는 우리 남도 한 바퀴는 이 명실상부한 전남 대표 관광상품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정기 코스뿐만 아니라 1박 2일 여행 코스 그리고 도내 대형 이벤트와 연계한 특별 코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했는데요. 그 결과 약 한 2만 3천 명 정도가 이렇게 이용을 해서 남도 한 바퀴에 어떤 매력을 만끽하는 그런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코스를 꼽으라면 단연 전남의 사계절을 담은 길들입니다. 그래서 네. 봄에는 꽃 대골을 이루는 광양과 구례, 여름에는 담양 중록원과 완도 신안의 푸른 바다를 끼고 달리는 해안 코스가 네. 인기입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절정인 장성 백양사와 은빛 갈대밭이 장관인 순천만 습지를 많이 쳤고요. 네. 겨울에는 여수 아쿠아 폴라넷이나 고흥 우주 발사 전망대 같은 체험형 관광지가 큰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배를 타고 들어가는 섬 속의 정원인 고흥 쑥섬 코스는 1년 내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도 한바퀴 키워드는 더 오래, 더 깊게입니다.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여행이 아니라 전남에 머물며 힐링할 수 있도록 템플스테이 1박 2일 특별 코스 그리고 여수 세계섬 박람회 연계 상품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체류형 코스를 대폭 확대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 전남하면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남도 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 남도 미식을 글로벌 관광 콘텐츠로 키우는 움직임도 활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계획들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우리 남도 관광에서 빠질 수 없는, 빠져서도 안 되는 핵심 요소가 네. 바로 남도 음식을 이렇게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최근에는 이러한 남도 미식을 글로벌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려는 움직임도 이렇게 활발해지고 있고요. 저희 재단 역시 남도 미식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랑스 마스터 셰프 협회 한국 총회에 우리 전남도가 함께 참여해 전남 특산품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한국 프리미엄 식재료 국제 선발 대회에서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재단이 발굴 육성한 관광 기업이 1차 현장 평가에서 이렇게 선발되는 그런 성과도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도 헤리티지 미식 클래스와 같은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상용화해 남도만의 차별화된 미식 경험을 세계적인 관광 자원으로 이렇게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대표님 이제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시기에 전남에 꼭 가볼 만한 여행지가 있다면 어디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꽃피는 춘삼월이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고민 없이 구례를 먼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년 3월이 되면 구례 산수유 마을에는 노란 산수유꽃이 만개해서 마을 전체가 따뜻한 봄빛으로 이렇게 물드는데요. 딱 이 시기에만 볼 수 있는 풍경이기 때문에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광양 매화마을도 봄에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그런 명소입니다. 네. 그래서 광양 매화축제 기간에는 매화꽃이 만개하면서 섬진강 일대가 매우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내는데 산수유 노란 빛과는 또 다른 은은하고 품격 있는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초에 영암에서 열리는 왕인 문화축제도 주목할 만합니다. 벚꽃이 이렇게 절정을 이루는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개최되는데요. 영암의 대표 봄축제로 왕인 박사 유적지 일원과 백리 벚꽃길을 따라 펼쳐지는 풍경이 무척이나 아름답습니다. 역사적 의미와 지역의 매력을 함께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전남 관광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입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이 전남의 어떤 이미지와 상품으로 다가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전남 관광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데요. 이 국가별 특성과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K컬처 확산과 또 환율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방한 관광 수요는 충분히 확대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관광재단은 중화권과 일본을 핵심 시장으로, 동남아를 성장 시장으로, 그리고 미국, 유럽을 유망 시장으로 설정해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중화권 경우 중국 대형 강의 국제 여행사와 업무 협약 및 펨토를 통해서 전남 관광 상품을 개발했고 홍보를 했는데 올해 3월 31일부터 매주 2회씩 관광객을 이렇게 보내기로 이미
모집이 돼 있고 이렇게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만 K 트래블 엑스포도 참가하고 현지 마케팅도 이렇게 강화하고 있고요. 일본 시장은 미식 관광과 진도 바닷길 축제 등 지역 특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렇게 상품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동남아 시장은 K 드라마와 K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강화하고 이 구미주 시장은 관광 박람회와 노즈쇼에 참가해 전남 인지도 제고에 그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인처럼 살아보기와 같은 로컬 체험, 웰니스, 치유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의 자연과 휴식 자원을 결합한 맞춤형 관광 상품을 적극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남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기반으로 글로벌 관광객에게 전남이 어떤 숨겨진 보석 같은 여행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요즘 관광 홍보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SNS나 디지털 콘텐츠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관광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홍보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홍보 수단이 디지털 콘텐츠 기반으로 이미 전환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재단 역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홍보 마케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서울시와 전국 8개 지자체가 함께하는 지역관광 안테나숍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을 거점에 전남 관광 홍보 공간을 운영하면서 전남의 관광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체험 콘텐츠와 또 SNS 연계 이벤트를 통해 자연스럽게 온라인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안테나숍에서 생성되는 그 콘텐츠를 인플루언서 또 쇼품 영상 글로벌 플랫폼과 연계해서 디지털 홍보 자산으로 재가공하고 이를 해외 마케팅에도 활용하고 있고 어떤 구글을 활용한 홍보 또 AI가 전남의 관광지를 스스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네. 네. 관광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도 함께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 기업들에게 혹시 어떤 지원 정책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관광기업 육성 및 창업 사업을 통해 서비스, 콘텐츠, 기술 융합, 시설 인프라, 기념품, 미식 등 4개 분야의 신규 창업자를 이렇게 선발합니다. 그래서 창업 교육도 이렇게 하는데 1천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이렇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관광 두레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숙박, 음식, 기념품, 체험 콘텐츠 등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관광이 연계된 분야의 이렇게 창업을 희망하거나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인 주민사업체를 선발해서 경영 개선 교육도 하고 전문가 컨설팅도 하고 시범 사업 및 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 이렇게 단계별 맞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청년을 위한 청출어람 육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도 섬 해양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이 활동에 대해서 350만 원부터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을 해가지고 이런 관광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많은 지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꾸준히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남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네. 이것만은 꼭 좀 가봤으면 좋겠어라는 곳이 있다고 하면 네. 전남 관광의 매력 어디에 있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전남 관광 매력을 하나로 짚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이 서울에서 우리 전남 설명회를 하는데 그 여행사에서 하는 말이 다른 지역에 가면 대표 음식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딱 거기를 가는데 전남은 대표 음식이나 대표 지역이 없지 않느냐 하니까 다른 여행사에서 전남은 가면 가는 데마다 마시고 멋이고 이 경이 있는데 굳이 뭐 따로 정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전남은 이렇게 올 때는 새로운 설렘을 주고 떠날 때는 든든한 위로를 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전남에 오셔서 그런 것들이 어떤 멋이 있고 맛이 있고 이렇게 흥이 있기 때문에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전남에 오면 심신도 위로도 하고 또 어떤 위안도 하고 또 새로운 활기도 찾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남의 대표 관광 상품이라고 하면 멋과 맛과 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전남 관광의 변화와 가능성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올 한 해 전남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을 계획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헬로 위시 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